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수성의 마녀의 하인그라. 그 수성의 마녀 첫 편이죠. 정확히는 이제 프롤로그 편. 거기에 등장한 양산시장 모델, 르브리스 양산시장 모델과 싸웠던 그 기체입니다. 근데 양산시장 모델과 마찬가지로 첫 편, 그러니까 첫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것 치고는 너무 늦게 발매가 되긴 했어요. 그것도 웹한정판으로 발매가 됐고요. 발매는 양산시장 모델과 동일합니다. 24년 5월 달에 웹한정으로 출시가 됐고 가격은 엔가로 1,800엔입니다.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무장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하인그라가 좀 더 취향이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앞서서 뭐 하인들이나 아니면 하인들이 슈트룸 발매가 됐지만은 희한하게 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쪽이.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하인그라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전에 발매됐었던 이 하인들이 슈트룸에 들어있었던 무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빔 라이플, 이거는 하인들이 슈트룸에 들어있었던 그 빔 라이플입니다. 뭐 똑같이 파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 수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신에 이 센서에 쓰이는 스티커는 이 하인그라 빔 라이플에 쓰이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슈트룸 빔 라이플엔 스티커가 안 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인들이 슈트룸의 백팩, 빔 캐논이 장비되어 있었던 그 백팩입니다.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빔 캐논 역시 이렇게 가동해 줄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빔 사벨을 수납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무장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들려주는 게 가능한데 정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인들이 슈트룸에 들어있었던 머리, 외장과 쉴드 일부입니다. 일단 머리 외장 자체는 하인들이 슈트룸이 썼던 그거고요. 똑같이 런너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쉴드입니다. 대신에 쉴드 외장 파츠가 한 개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 거랑 보면은 겉에 있던 이 하얀 색깔 외장 빼고는 내부에 들어가던 이 프레임 부분도 똑같이 들어가요. 진짜 파츠 하나 부족해가지고 쉴드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이 외장, 이게 별도의 런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A 런너 좌측 하단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 통해서 이 옆에 달리는 파츠인데 이거 하나 그냥 사출 같이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온전히 하인그라의 파츠들이죠. 일단은 빔사벨 칼날 들어갑니다. 하인그라는 백팩에 빔사벨 2자루를 쓰고 있기 때문에 2개 다 쓰이고요. 그리고 빔 라이플, 방금 봤었던 하인들이 슈트룸에 있었던 빔 라이플의 약간 짧은 버전 같은? 디자인이 뭔가 비슷하죠, 그쵸? 약간 배럴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거? 요런 게 좀 있고 서브 그립이 없네 같은 거라든가 그 외 디자인이 흡사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신에 라이플의 총구는 각진 형태입니다. 원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센서 스티커 하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쉴드, 이 쉴드 같은 경우도 단순히 방어 목적만 있는 건 아니고 요 가운데 있는 구멍 4개, 이게 빔 기관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어를 하면서 그대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무장이기도 해요. 하얀색과 그리고 본체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요. 설정색을 살리기 위해선 이 빔 기관포 부분들은 회색이어야 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분할을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쪽에 회색깔 파츠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손잡이랑 손목에 고정하는 고정핀 부분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도 가동을 하고요. 큰 가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액션 취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정도. 내부에도 조금씩이지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하인들이 슈트룸의 쉴드와는 사이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약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 사이즈 차이인데 기능상에도 차이는 꽤 있는 것 같죠? 이쪽은 빔 기관포가 있었던 게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없어진 느낌이기도 하니까요. 뭔가 디자인은 묘하게 비슷하네요. 가운데 이 빔 기관포 뺀다 그러면 사이즈 차이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하인그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그 하인 시리즈, 뭐 하인들이 슈트롬, 그 녀석들과 동일한 형태의 파츠를 씁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그 그레슬리사의 모빌 슈트 그 느낌 그대로 거의 물씬 느끼게끔 되어 있고요. 그 특유의 작은 발목 그리고 얇은 다리 막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하인 시리즈인 하인들이 슈트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인그라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먼저 등장한 기체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외형 변화에 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하인드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썼다라는 게 있지만은 하인드리 슈트룸은 이쪽은 진짜 리얼 군사용 병기였잖아요. 외장의 변경점은 대단히는 못 느끼겠네요. 흉부도 디자인이 같고 스커트 부분도 같고 뭐 다리는 셋 다 똑같고 어깨도 똑같죠 지금. 그러네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그럼 머리의 외장 디자인이랑 뭐 백팩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 백팩의 차이도 좀 재밌습니다. 하인드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진짜로 백팩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뻗어 있는 추진 장치였다면은 하인드리 슈트룸이나 하인그라 같은 경우는 이 골반 쪽, 이 허리 쪽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장비를 달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프롤로그 편에 등장한 르브리스 양산시장 모델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둘이 서로 맞붙는 형태다 보니까 에피소드 내에서도 하인그라가 양산시장 모델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거였잖아요. 하지만 약간 건드함 자체에 이제 하인그라가 좀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머리 부분 보면은 기존의 하인드리와 좀 달라진 부분이 안테나 부분이 좀 크게 바뀌었더라고요. 정확히는 요 머리 정수리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하인 시리즈가 이 윗부분이 달라요. 먼저 하인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일단 머리 옆에 들어가는 조형은 똑같거든요. 솔직히 색깔만 달랐지 이 턱 부분의 조형도 같아요. 근데 정수리 라인이 다르죠. 하인그라에는 이 위에 추가적인 센서류가 탑재가 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하인드리 같은 경우는 안테나 디자인이 또 하인그라랑 다르고 스티커도 들어가고 뭔가 다 똑같을 것 같았는데 묘한 차이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하인드리는 정수리가 좀 뾰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디자인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하인드리 슈트룸이랑 비교하더라도 턱 부분이나 아니면 옆 부분 다 똑같은데 역시 정수리가 다릅니다. 하인드리 슈트룸은 각진 형태의 센서를 쓰지만 이 하인그라 같은 경우는 둥근 형태에다가 안테나까지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정수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저는 클리어 퍼플 파츠 안쪽에 또 스티커를 사용하는 거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쪽은 하인드리 슈트룸과 같은 파츠를 사용을 하죠. 색깔만 다른 형태.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링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 라인 있죠. 어깨 라인, 하얀 색깔의 이 어깨 라인. 하인그라는 여기를 하얀 색깔 파츠를 쓰는데요. 하인드리 슈트룸은 또 색깔이 다릅니다. 훨씬 더 어두운 컬러를 쓰고 있어요. 일단 하얀색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 외에 사용되는 요 프레임 쪽은 슈트룸보다는 그냥 하인드리랑 같은 컬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하인드리 슈트룸은 프레임이 오히려 파란색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커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 어깨 안쪽에 하인드리들은 다 스티커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라 색깔의 스티커가 쓰였다면은 하인그라는 스티커가 안 쓰입니다. 이쪽에 어깨에는 전혀 안 쓰여요. 그래서 같은 파츠, 같은 디테일에 같은 디자인의 어깨를 쓰고 있지만 스티커 사용 유무가 좀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겠고, 바깥에 거대한 버니어 있는 것도 똑같고요. 팔 쪽에도 하얀 색깔 외장과 그 외에는 뭐 그레슬리사의 모빌슈트의 그 특유의 디자인,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뭐 색깔만 달랐고 하인드리 슈트룸이랑 똑같죠. 그리고 뭐 고관절의 요 프레임 디자인은 그레슬리가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허리 쪽 역시 이제 추가적인 부스터 유닛을 장비하고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뭐 안쪽에 이렇게 빼보면 같은 디자인, 슈트룸과 똑같은 디자인의 스커트를 쓰고 있죠. 참고로 이 추진 장치는 이렇게 볼관절로 이제 움직여주는 게 가능했죠. 그 외에 다리도 색깔만 달랐지 다른 하인드리 슈트룸과 똑같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외장 파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색깔만 달랐을 뿐이죠. 오히려 굉장히 이제 하인그라 쪽이 이 어깨 라인이나 팔에 있는 하얀색 빼고는 훨씬 더 칙칙해 보여요. 솔직히. 특유의 갈색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칙칙해 보입니다. 이 하얀색 포인트가 없었으면은 굉장히 차분한 그런 엄청 차분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다리도 옆에서 봤을 때 이 그레슬리사 특유의 디자인, 발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발목도 되게 얇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도 패널 라인 조금씩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인 시리즈 특유의 이 허벅지 디자인도 꽤나 독특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백팩인데 백팩은 하인그라 전용입니다. 양쪽에 빔사벨을 수납하는 형식의 백팩을 쓰고 있어요. 하인들이 슈트룸에서는 이렇게 한쪽만 빔사벨이고 한쪽은 빔캐논이 이렇게 장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추진장치 쪽 내부 디테일은 똑같더라고요. 가동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목부터 보면은 목은 이중 볼관절입니다. 뭐 턱을 이렇게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었다가 여러 가지로 움직여줄 수 있고 고개 돌아가는 것도 꽤나 돌아가죠. 완전히 돌리기에는 아무래도 간섭이 좀 있어요. 대신에 턱을 좀 들면은 좀 더 돌아간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고개를 크게 들고 크게 숙이는 게 가능하죠.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에 관절이 바깥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죠. 이 안쪽에는 볼관절 연결이기 때문에 이제 상하 가동도 어느 정도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팔 연결은 기본 볼관절 바깥쪽에 이제 외장 별도 움직이고 팔 크게 들어 올려주는 축관절 들어가 있고 팔의 회전이라든가 아니면 팔꿈치는 단일 관절인데 여기는 C형 파츠였다는 게 특징이기도 했죠. 90도 이상 굽혀집니다. 이 그레슬리 모빌 슈트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허리 부분인데 허리 그러니까 정확히는 골반 바로 위에 허리 관절이 없죠. 흉부 쪽에 회전하는 축이 있고 그리고 또 흉부 앞쪽으로 볼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스윙하고 허리를 숙이고 드는 게 이제 다 흉부 쪽에서 해주는 가동이다라는 게 특징이죠. 고관절도 이 스커트 쪽으로 뭐 방해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 뭐 편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앞으로 들어 올리는 거 뭐 편하게 들어 올리고 뒤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리의 회전 당연히 있고 무릎은 단일 관절, 축관절이죠. 90도 이상 굽혀지고요. 발목도 연결은 볼관절이라 뭐 회전하고 꺾어주고 이런 게 되지만 그 앞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옆으로 꺾는 거는 뭐 90도 이상으로 꺾여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구조상 발목을 펴고 굽히는 부분이 조금 약한 편이죠. 그래서 무릎 꿇기야 뭐 당연히 아주 편안하게 취해줄 수 있는 포즈죠, 이거는. 그리고 쉴드를 손에 쥘 때는 이 조인트들을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에다가 손잡이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 손목에 장착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무장 다 들려주고 스탠딩 한번 딱 해봤습니다. 역시 그레슬리사 특유의 이 라인, 발로 갈수록 얇아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리고 바로 액션 포즈 가보도록 하죠. 이제 르브리스 파괴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우주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포즈 취해봤고요. 그리고 르브리스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사격을 개시하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건비트를 보고는 최대 출력으로 역추진을 걸던 모습. 그러는 와중에도 빔 라이플과 빔 기관포 발사하면서 건비트 몇 개 격추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뭐 전부를 떨구진 못하고 그대로 건비트가 와서는 허벅지에 달라붙으면서 허벅지에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파괴가 되고 말기도 하죠. 근데 건비트를 끼울 만한 이 3mm 구멍이 몇 개 없어가지고 이 하인그라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 근데 뭐 구멍이 많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 외에도 뭐 일반적인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애초에 쭉쭉 뻗은 디자인이어가지고 이런 포즈가 잘 어울리죠. 대신에 포즈 취하면서 좀 불편하다 할 수 있는 게 쉴드가 커가지고 어깨에 간섭이 좀 생긴다는 거. 안 그래도 손목이 고정돼가지고 각도가 좀 제한적인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쉴드가 크니까 이런 이미지도 가능하더라고요. 빔사벨 들고 돌진할 때 전면을 다 가려줍니다. 거의 다 가려주는 요런 느낌의 포즈도 취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빔사벨로 베고 지나갔을 때 느낌도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인들이 슈트룸의 무장들로 이제 화력 강화하듯이 이렇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빔 캐논도 더 증설되기도 했고 빔 라이플도 훨씬 더 화력이 좋아 보이고 비록 프롤로그 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모습 자체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건 좀 괜찮은 포인트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HG 수성의 마녀의 하인그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프롤로그에 등장한 것 치고는 그러니까 가장 첫 편에 등장한 것 치고는 너무 늦게 발매되니까 왜 이제서야? 라는 느낌이 솔직히 그 양산형 르브리스 양산 시장 모델 그때랑 똑같이 느껴졌어요. 아니 해줄 거면 빨리 해주지. 발매 시기가 굉장히 아쉽기는 했는데 오히려 늦게 나온 만큼 저 하인들이 슈트롬에 있었던 무장들도 그대로 들고 나왔다. 뭐 쉴드 빼고 쉴드는 파츠가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무장이 풍부하게 나온 거는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컬러링도 훨씬 더 차분하고 묵직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하인드리 시리즈에 비해서도 좀 컬러링도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단지 쉴드가 크다 보니까 어깨에 간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각도가 안 비틀어지니까 팔뚝이 분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불편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또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액션 잘 나오고 포즈가 굉장히 좋잖아요. 기본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